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오년자입니다. 오늘은 RPS 사업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 하에서 장기거래 계약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오른다든가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왔고 그걸 왜 그렇게 변동이 되어 왔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변동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예측을 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난 시간 동안 S&P는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왔는지, RPS 정책하에서 RPS 금액들은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2013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REC 금액들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장표 안에서 제가 사업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13만 6천 원, 2013년 하반기에는 12만 8천 원, 2014년 상반기에는 11만 2천 원이었다가 2014년 하반기에 RPS 장기거래 계약 입찰을 진행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만 원, 7만 3천 원, 8만 6천 원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게 저는 정책의 의도가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REC 가중치 개정안이 나오면서 전답, 임야, 목장, 과수원에 0.7만 주던 가중치가 용량에 따라서 100kg 미만은 1.2로 가중치가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장기거래 계약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엄청 말들이 많았죠. 금액들이 너무 낮아져서 지금은 사업할 수가 없다, 자생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걸 계기로 2016년 상반기부터 S&P 별도 REC만 판매하는 가격이 2016년 상반기에 8만 6천 원, 2016년 하반기에는 11만 3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2015년 상반기에는 7만 707원까지 떨어졌던 금액이거든요.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번쯤 고민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경쟁을 해서 장기거래 계약을 낮춰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합심해서 장기거래 계약을 높이는 결과를 발생을 시켰죠. 게다가 2016년에는 S&P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바닥을 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는 금액을 단계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금액을 같이 합심해서 올리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변경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이전에는 S&P를 별도로 받고 REC만 12년 장기거래 계약을 했던 가격들이 7만원, 8만원대, 10만원대, 11만원대 선정이 되었던 건데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정책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REC랑 S&P랑 합쳐서 20년의 장기거래 계약을 해주겠다. 대신 사업자들한테는 좋게 설명을 했죠. 20년 장기거래 계약을 하니까 자금 흐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20년 동안 조금 더 안정적인 자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S&P가 바닥을 쳤고 S&P가 올라가더라도 사업자들한테 더 큰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 수 있게끔 S&P와 REC를 묶어버림으로써 기대 수익률이 점점 더 S&P가 올라가더라도 오르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장기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또 사업자들이 뭉쳐서 S&P와 REC 가격, 장기거래 계약 가격을 높이는 작용들을 했는데 이걸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써 REC와 S&P를 고정으로 묶어놓고 상한 가격을 정해놨죠. 그래서 다시 2017년 상반기에는 18만 1천원, 하반기엔 18만 4천원 하던 것들이 18만원, 17만 3천원, 16만 7천원 순으로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냈던 겁니다.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책을 변경했던 거고, 그럼으로써 다시 안정적인 자금들을 낮춰놓았겠죠. 지금은 현물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것들이 6만원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S&P랑 REC랑 합친 가격이 14만원대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 입찰 금액은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지만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게, 우리가 지금의 재산 가치
100kW 기준으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20년 후에도 20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건 재산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지금의 200만 원의 가치가 20년 후에는 지금의 50만 원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은 이렇게 변동이 되어 왔습니다. 정책 위반자들 입장대로 정책이 변경이 되는지, 변경이 되어 와서 그들의 목적대로 금액이 낮아지는지, 너무 낮아진다면 그걸 다시 육성하기 위해서 REC 가중치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산업을 다시 육성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내 예상과 다르게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 생각한 것들과 다르게 REC 가격이 오른다면 정책을 변화해서 REC를 다시 낮춘 효과가 있었던 거죠. 장기거래 가격 평균 가격만 놓고 본 금액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번에 S&P에 대해서 변동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REC 정책이라든가 REC 가중치, 장기거래 계약 가격들, 사업자가 가지고 오는 수익들은 정책 위반자들의 목적에 맞게 달라져 왔던 겁니다. 제가 6화에서 유튜브 6화에서 한번 정책 지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의 REC 장기거래 가격 변동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 위반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시공업체들이 REC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REC는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올랐다면 그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에 오르는 계기가 있었지만 오르는 계기가 있었다면 그 계기는 왜 있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르는 계기가 있었고 이때 S&P가 폭락하는 기준이었고 S&P가 폭락해서 바닥을 치다 보니까 정책의 위반자들 입장에서는 오르는 수익을 더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변동하고 고정가 상한제를 줌으로써 REC 장기거래 계약을 더 낮추고 금융의 자금적인 부담들, 보존해주는 금액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REC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금액들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정책 목표는 명확하고 확고하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오르면 왜 오르는지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오를 것입니다, 무조건 내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오류가 있겠죠. S&P에 대해서도 변동가들이 있지만 사실 수많은 상호작용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RPS 사업하에서 태양광 정책 자체는 명확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변동되어 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RPS 사업하의 장기거래 계약 가격, REC 평균 가격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엔 현물 가격이나 S&P에 대해서도 한 번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